자, 이제 연소 및 소화편이 아니고 각각 유연물 1류부터 6류까지의 구성되어 있는 류별의 출제 문제 경향입니다. 공통적으로 1류부터 6류까지 중에 기본적으로 꼭 먼저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필기시험 때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암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각각의 지정된 품명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저촉을 받게 되는 규제를 받게 되는 지정 수량, 최소 수량이죠. 이것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인류물의 암기법. 오염소는 무색이나 3년 된 취질록에 청금같이 과중하다. 오염소는 염소 부분이 들어가 있는 염류죠.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물론 아하고 염소산, 과염소산은 염소산기가 ClO3이고요. 이게 앞에가 무언가 붙어 있죠. ClO3가 전부 다 마이너스 1가입니다. 그 다음에 ClO3보다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과하다. 그래서 과가 붙어 있고 이것도 마이너스 1가. 그 다음에 ClO3보다 산소가 하나 적은 거 ClO2 이것도 마이너스 1가인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가는 여러분의 일반화학 기초편 영상을 꼭 참고해서 복습하시거나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 특별하게 부록편으로 해서 이 화학 반응식의 구성이나 왜 이렇게 되는가 원리를 별도로 여러분 강의를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무언가가 붙어 있어요. 이 앞쪽에 붙어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1을 정정의 성질을 상쇄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전부 다 플러스 1의 성질을 지닌 것들이 달라붙습니다. 금속도 플러스 1이 되고요. 주로 1쪽에 있는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원자단위에서 암모늄 이런 것 등이 붙어요. 그러니까 소금 종류를 읽어보면은 염소산 칼륨,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리튬, 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반복이 많이 되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산도 옥소산, 취소산이 다른 말로 하는 브롬산이고 옥소산, 요드산이라고도 하고요. 질산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전부 다 1가인데 앞쪽에 보면은 리튬, 칼륨, 나트륨, 암모늄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취소산 나트륨, 취소산 칼륨, 취소산 암모늄, 그 다음에 질산도 마찬가지예요. 질산 암모늄, 질산 리튬,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옥소산도 옥소산 리튬, 옥소산 나트륨, 옥소산 칼륨, 옥소산 암모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 가지가 달라붙게 돼요. 그 다음에 ClO가 있죠. ClO. O2보다 하나 적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1가입니다. 그런데 기본 품명에서는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과염소산인데 이게 가운데 O3가 염소산으로 시작되죠. 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ClO2는 O3보다도 하나가 적죠. 하나가 적으니까 어릴 아자를 써요. 어리다. 그것보다 좀 적다. 아동할 때 어릴 아자를 쓰고요. 또는 한자로도 어리다라고 하면은 다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다음이다라는 소리예요. 아류 할 때, 본류가 아니고 아류. 그때 아자를 붙이고 아염소산.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산소 하나가 더 적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아. 그래서 다음 차자를 써서 차아라고 붙어요. 차아. 차는 다음 차자입니다. 한자로. 우리 차 타고 다니는 승용차 이런 차가 아니고 한자로 말하는 다음. 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 이런 소리예요. 산소가 점점 적으니까 어리다는 거죠. 아주 작다는 거죠. 염소산, 그 다음에 어린 염소산, 아염소산, 그 다음 어린 염소산, 차염소산. 우리 앞쪽에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 1가인데 주로 등장하는 것이 리튬, 나트륨, 칼륨, NH4, 암모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플러스 1가자들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2가인 마그네슘, 칼슘이 붙으면은 이 통째로 뒤에 붙어 있는 것을 괄호로 묶어서 숫자를 둘둘둘둘 더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 2가 만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통째로 마이너스 1인데 가령 마그네슘이 왔다. 플러스 2가가 왔다. 그러면은 ClO3로 적으면 안 되고 이게 해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 마이너스 2로 맞추려면 이 가로로 둘러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숫자 맞추는 거 그리고 화학식 자체를 이걸 보면은 금방금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화하게 기초 표현을 학습을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kg, 300, 그 다음에 1000kg, 5, 3000에서 외우시고요. 이 50kg에 구분이 되어 있는 지형수량, 그 다음에 무기가산화물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이 대표적인데 이 부분까지가 50kg이죠. 이게 바로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되고 그 뒤쪽 이제 200kg 이 부분은 브롬산염류, 그 다음에 질산염류, 요산염류 전부 다 2등급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증크론산염류 뒤쪽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1000kg짜리는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수크롬산이라고 해서 CrO3는 3산화크롬이라고도 하고 무수라고 붙어 있는 경우는 없을 무, 물수 그래서 물기가 지금 없는 상태의 크롬산이다. 만약에 물이 추가가 되면은 H2O가 추가가 되면은 이 완벽한 이제 크롬산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무수크롬산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요. 크롬이나 납 또는 요드의 산화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수크롬산이에요. 그러니까 납 산화물도 있고 요드 산화물, 크롬 산화물도 있는데 그 중에서 크롬 산화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무수크롬산이다 또는 3산화크롬이다라고 하는 경우고 지정 수량이 300kg입니다. 자, 대표 품목입니다. 화학식 어떻게 화학식이 적혀 있는가?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이 복잡한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 지금 2차 시험 문제는 1차 시험 문제와 조금 다릅니다.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의 성질, 상태, 성상에서는 무조건 화학식을 알아야 돼요. 화학식을 읽을 줄 모르면 머리에 잘 떠올 수가 없죠. 자, NaClO2 뒤쪽부터 분석해보죠. ClO2 그러면은 O3가 염소산이고 산소가 하나 부족한 O2 그러면은 어릴 아자를 써서 아자가 붙는 아염소산이 되고 읽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거꾸로 읽는다고 그랬죠. 아염소산이 붙어있는 나트륨, 아염소산 나트륨. 그리고 나트륨 대신에 칼륨을 붙인 것은 아염소산 칼륨 그렇게 말하고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칼륨 자리에 리튬이 들어와도 되고요. 아염소산 리튬. 리튬 자리에 다시 암모늄이 들어와도 돼요. NH4. 그래서 그러면 아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되겠죠. 명칭이. 그 다음 염소산 염류는 뒤쪽에 적혀있는 ClO3가 통째로 읽는 방법이 염소산기, 염소산 그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트륨, 칼륨, 리튬, 암모늄 똑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염소산부터 읽고 나서 나트륨, 염소산, 칼륨, 염소산 읽고 NH4를 통째로 읽어요. 암모늄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과염소산 염류는 ClO4가 붙어 있는 거예요. 뒤에. ClO4가 과염소산기이고 앞쪽에 마찬가지로 나트륨, 칼륨, 암모늄이 붙어 있는 거죠. 명칭 읽을 때는 뒤쪽부터 앞쪽으로 과염소산 나트륨,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 무기가산화물은 금속 종류가 과하게 산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대체적으로 끝부분이 O2, O2, O2 이렇게 끝나는데 이 아염소산기도 O2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다 O2만 붙으면 다 이게 무기가산화물로 배웠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앞쪽에 보면은 나트륨이 있고 리튬이 있고 K, 칼륨이 있어요. 지금 적혀 있는 것은 원소 주기율표로 보면 수소를 제외한 리튬, 수리, 나, 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일족이라고 하는 경우는 최외곽 전자 하나가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서 핵 속에 있는 양성자 하나가 짝이 없게 되는 플러스 1의 전기성질을 띠기 쉽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 그게 산소와 결합될 때는 산소는 6족에 속한 거예요. 6족이 대표적으로 육산황 그래서 산소와 황이 자리하고 있는데 최외곽 전자가 6개까지는 펼쳐져 있죠.
최외곽전자 모양의 형태가 팔각형을 갖추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 뺏어오려고 그래요. 전자 두 개를 더 뺏어오려고 그래서 전자 뺏어온 두 개가 마이너스 2의 전기성질을 띠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간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서로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결국 0을 맞춰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성질이 없어져야 돼요. 따라서 플러스 1짜리와 마이너스 2짜리가 만나면 플러스 1짜리는 한 마리로는 해결이 안 되고 플러스 1짜리가 통째로 항상 두 마리가 달라붙으면 6분단하고 6쪽하고 결합이 되면 정상적인 화합물이 됩니다. 즉 H2O, Li2O, Na2O, K2O 그렇게 되고요. 물질이 나온 걸 보면 H2O, Li2O, Na2O, K2O 이렇게 되겠죠. 각각 읽는 방법은 뒤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앞쪽에 원소, 이게 산화수소이죠. 다른 말로 산화수소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게 물이라는 거죠. 물, H2O가. 그리고 Li2O는 산화가 된 리튬, 그래서 산화 리튬이라고 하고요. Na2O는 산화가 된 나트륨, 산화된 나트륨이에요. K2O는 산화가 된 칼륨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산화됐다. 즉 그냥 연소가 돼서 재가 된 거예요. 단순하게 재가 된 것입니다. 연소 생성물이 된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다. 유연물이 아니에요. 산화수소 유연물 아니죠. 물이 유연물 아니잖아요. 유연물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소화제죠. 산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이 산화되었다. 리튬이 녹슬었다. 리튬이 산화되었다. 재가 되었다. 유연물이 아니고요. 산화 나트륨, 산화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위험한 상황이 되는지, 산소가 하나 붙으면 정상인데요.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산소가 과하게 붙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앞에 명칭 산화수소, 산화리튬, 산화나트륨, 산화칼륨에 과자가 하나씩 더 붙어요. 과산화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 리튬이 되고요. Na2O2 그러면 과산화 나트륨, K2O2 그러면 과산화 칼륨이 됩니다. 이처럼 산소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하나씩 더 붙어서 과하게 산소와 결합된 과산화물이 되면 열받거나 또는 반응이 일어나거나 분해가 되었을 때 그 덤으로 하나 더 붙은 산소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면서. 이 분리가 되면서 튀어나오는 산소 알갱이들 때문에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불이 날 때 자꾸 그 열을 받아서 분해하면서 산소를 자꾸 뿌려주고 있으면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자기 자체는 타지는 않지만 열받았을 때 분해가 되면서 산소를 자꾸 뿜어주기 때문에 불 나는데 잘 타게 도와주는 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H2O2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서 과산화수소는 육류로 구분되어 있지만 Li2O2, Na2O2, K2O2는 이러한 일족의 금속의 과산화물, 일족을 알칼리 금속 족속이다 이렇게 불러서 일족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의 과산화물을 다른 말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인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인류죠. 바로 무기과산화물이 K2O 하고 2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산소가 하나면은 정상이에요. 이러면은 산화 칼륨 이렇게 돼서 위험물이 아니고 K2O2 하면은 과산화 칼륨. 그 다음에 칼륨 대신에 나트륨, 칼륨 대신에 리튬 똑같은 위치에 일종의 금속이 아무거나 하나씩 끼워져도 똑같은 원리로 화학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 품목에서 무기과산화물 종류죠. 자, 그 다음에 브롬산 염류. 브롬산은 다른 말로 한자식으로 읽으면은 취소산 염류라고도 합니다. 브롬산을 취소산이라고도 합니다. 취소산 염류. 브롬산 염류는 BrO3가 브롬산기입니다. 이 브롬산기도 역시 염소산기처럼 마이너스 1가의 성질을 띱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앞쪽에 플러스 1의 성질 지닌 나트륨, 칼륨, 리튬 이런 종류의 일쪽에 있는 1분단에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 금속이 달라붙으면, 알칼리 금속 종류가 달라붙으면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염류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질산염류는 질산이 붙어있는 소금이라는 소리죠. NO3가 통째로 질산이고요. 자, NO3는 마이너스 1의 성질을 지닙니다. 왜 마이너스 1을 지닐까? 일반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자끼리 만나면은 누가 세냐, 누가 약하냐에 따라서 주거니 받거니 전자를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 센가 순서는 전자를 빼앗아서 먹기 쉬운, 빼앗아 먹기 쉬운 순서이기 때문에 힘이 센 순서, 전자를 빼앗아 먹으면 그 빼앗아 온 전자로 인해서 전자의 성질,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음성, 마이너스 성질을 띌 수 있는 정도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전기 음성도라고 하고, 핵의 힘이 센, 원자의 힘이 센 순서를 말합니다. 암기 방법이 폰, 염부, 탄황요수 그렇게 외웠는데, 폰은 세 개의 원소를 외우기 쉽게 나열한 겁니다. FON, 폰, 염부, 염소, 브롬, 뭐 탄소. 뒤쪽은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탄소 뒤쪽은. 폰, 염부 그랬는데 폰이 불소죠. 불소. 그 다음에 O가 산소. 그 다음에 N이 질소죠. 질소보다 누가 조금 센가요? 산소가 좀 셉니다. 그래서 NO3 그러면은 산소가 좀 센 축에 속하고요. 질소도 세지만은 서열 3위이지만은 산소보다는 뒷순위죠. 그래서 산소보다는 약한 입장이 됩니다. 물론 질소가 다른 거, 자기보다 약한 것을 만날 때는 뺏어 먹는 반응을 취합니다. 그래서 NO3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센 것과 약한 것이 결합되어 있다. 그럴 때 센 것은 자꾸 팔각형을 채우려고, 최외곽 전자를 팔각형 모양을 채우려고 전자를 빼앗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6족이면은 6개까지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게 그런 산소가 3개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총 6개. 그래서 마이너스 6의 성질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질소는 5족에 속해 있는 겁니다. 5질인, 5족에 질소인이 있어서 원소 주기율표에 5개까지밖에 없죠. 전자를 5개를 뺏기게 됩니다. 최외곽 전자를 5개를 홀라당 털리게 되면 핵 속에 들어있던 양성자가 짝이 없게 되는데요. 뺏기기 전에는 서로 짝이 이렇게 맞아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전기 성질이 없는데, 전자를 뺏기고 나면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만 덩그러니 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원자는 양성자가 꼬라지를 내는, 즉 양전기를 발산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5개가 짝을 잃어버리고 전기 성질을 뿜어내게 되는데, 플러스 5의 전기 성질을 나타내기 쉽죠. 따라서 플러스 5의 마이너스 6을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통째로. 한마디로 NO3는 통째로, 이것을 한 묶음으로 마이너스 1의 전기 성질을 띠기 쉬운 원자끼리 구물구물 붙어있는 단체, 원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자는 못 되고, 분자가 되려면 전기 성질도 없어야 되고 다 팔각형도 맞춰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죠. 결국에는 전기 성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앞에 달라붙어서 역시 플러스 1의 성질을 내는 것들이 달라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플러스 1의 성질이 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원소 주기율표의 1쪽에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또 원자단 종류에서 암모늄 이런 종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열거한 것 중에 나트륨, 칼륨, 암모늄, 뭐 리튬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질산 리튬 해도 되는데, 뒤쪽에 NO3는 통째로 마이너스 1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다 앞쪽에 나트륨, 칼륨, 암모늄이 통째로 플러스 1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맞추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면 0이 되겠죠. 질산염류 종류에 있고요. 요드산염류는 IO3, I가 요드죠. 요드와 산이 만난 IO3는 요드산기라고 하고요. IO4가 되면은 과요드산기, IO2가 되면
아요드산기 이런 식으로 염소산 종류에서 염소산, 과염소산, 아염소산, 차아염소산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종류와 마찬가지로 읽는 방법 자체가 똑같아요. 아이오3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요드산 마이너스 1의 성질을 없애려면 플러스 1이 와야 됩니다. 1쪽에 있는 금속, 나트륨이나 칼륨이 오면 되죠. 그래서 화학식이 NaIO3 그러면 이거 다 떨어져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심하게 난독증이 걸리면 N 따로 읽고 A 따로 읽고 I 따로 읽고 O 따로 읽고 숫자까지도 따로 읽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자꾸 읽는 게 숙달되려면 덩어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IO3는 그냥 통째로 요드산기, 요드산 그리고 나트륨, 요드산 나트륨이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망간산 염류는 과망간산, 망간이 결합되어 있는 산소와 망간이 결합되어 있는데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는 과망간산기가 붙어 있는 소금 염류니까 자 MnO4가 과망간산기예요. 과망간산기. 자 그래서 Na, K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이 붙어 있는데 과망간산기는 통째로 마이너스 1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앞쪽에 플러스 1이 결합되면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리튬이나 암모늄이나 이런 종류가 붙게 되면은 분자가 되죠. 그 다음에 중크롬산 염류인데요. 중크롬산기가 붙어 있는 소금입니다. 자, Cr2O7이 통째로 중크롬산기라고 하고요. 중크롬산기는 마이너스 2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앞쪽에 플러스 2가 와야 되는데 플러스 2, 2쪽에 있는 마그네슘이나 이런 종류의 금속 원소가 와도 되고 만약에 1분단에 있는 1쪽에 있는 나트륨, 칼륨, 리튬이 온다라고 하는 경우는 1분단은 1쪽은 플러스 1의 성질을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뒤쪽이 마이너스 2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1짜리가 한 마리 오면 안 되고 반드시 두 마리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Na2. 그 다음에 원자단 중에서도 NH4는 암모늄기라고 해서 플러스 1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두 마리 가로를 묶어서 통째로 두 마리 이게 달라붙으면 읽는 방법은 뒤쪽부터 중크롬산기 한꺼번에 읽고 나트륨 그렇게 읽으면 돼요. 나트륨 두 개, 이 나트륨 그렇게 읽지 않고 중크롬산, 나트륨 결합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중크롬산 그리고 암모늄이 결합되어 있다. 이런 숫자는 그냥 2라고 붙어 있는 숫자는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맞춰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Cr2O7은 이것은 분리해서 따로따로 7, 4나 2, 크로마 이렇게 읽지 않고 통째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중크롬산기입니다. 여기까지 명칭이 통째로 중크롬산기 하면은 이 끼하고 전기성질을 띈 것하고 뒤쪽에 뭔가 붙어 있으면 이제 결합물이 될 때는 끼자를 빼게 됩니다. 그 다음 분자량은 원자들이 결합이 되어서 분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질량의 합계예요. 원자량의 합계. 대표적으로 암기를 해놓으면 좋은 원자량들, 이런 원소의 원자량들이 있는데 Na, 나트륨은 23입니다.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난이도가 높아서 안 주어질 경우에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염소산 염류가 종류가 많이 등장하는데 Cl, 염소 성분 하나는 35.5의 원자량을 지닙니다. 뭐 자연 상태에서는 염소가 원자량이 35짜리인 것도 있고 36인 것도 있는데요. 서로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평균치를 내면 35.5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O, 산소는 원자량이 16입니다. 하나당 가령 O2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16짜리가 두 개가 있다. 이런 소리고요. O3가 되어 있다. 그러면 16짜리가 여기는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는 하나당 1입니다. N, 질소는 하나당 14, K, 칼륨은 하나당 39의 원자량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분자를 이루었을 때 각각 하나하나씩 원자의 종류마다 원자량, 그 다음에 개수 세서 다 덧셈을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분자량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가 이제 인류잖아요. 인류에 속하는 이 산화성 고체의 시험 방법. 이게 인류에 속할까 안 속할까? 이 시험 방법입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게 산화성 고체로 분류를 해야 될까 말까. 그게 시험 방법 이름이 낙구식 타격 감도 시험이라고 해서 낙구, 어떤 구를
구체로 된 것을 낙 떨어뜨린다. 뭔가 동그랗게 된 것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타격감도, 때리는 감도를 시험을 하는데 분립상 물품의 민감성으로 인해서 위험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분립상이니까 가루 분자죠. 가루나 또는 입자 상태에 되어 있는 이 미지의 물품이 얼마나 민감할까 그 위험성 정도를 판단해서 이 시험 방법에 통과가 되면은 이건 산화성 고체로 인류 위험물에 속해서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물질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폭발을 일으키는 확률이 50% 이상이 될 때 산화성 고체로 합니다. 자, 시험 표준 물질이 뭐냐면 정린하고 질산 칼륨을 두 개를 아주 얇은 층으로 쌓아서 조그만 쇠구슬로 땅 떨어뜨리면은 거기가 불이 붙는 즉 발화가 되는 빵 하고 가연성 물질과 그 다음에 산화성 물질이 접촉되어 있는데 충격을 주는 에너지로 여기에서 바로 이 충격 에너지로 폭발을 일으키는 발화가 되는 그런 확률이 있을 거예요. 즉 높이를 점점점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면 어느 정도 높이에서 땅 하고 발화가 되는 그 높이를 감안을 했다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물질하고 똑같이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볼 물질을 대신해서 질산칼륨을 빼고요. 어떤 산화제가 있는데 이게 산화성 고체로 분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되는 시험 상황이 되면 테스트하는 물질을 교체를 해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높이로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떨어뜨려서 역시 발화가 되는가. 그것도 100%가 아니고 최소한 2번 떨어뜨릴 때 1번 이상의 50% 이상의 발화건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인류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요. 그것을 산화성 고체의 낙구식 타격감도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이 명칭, 낙구식 타격감도 시험 이것을 잘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